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204표가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찬성 숫자가 중요합니다. 찬성 숫자가 200표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관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확정되자마자 어제 7시 24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거든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우선 오후 8시에, 그러니까 7시 24분에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곧바로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8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해드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질서의 등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우리 정치사에서 몇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니까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특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건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 이런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실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럴 정도로 안정적인 국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한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이 정도에는 또 전방 한번 시찰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고 지난 며칠간 6.25 이후 최대의 안보 공백 상태, 이런 지적을 받아왔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말 안보에 공백이 없는지, 있다면 그걸 메우기 위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다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전국 상황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응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놓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우선 정치성 있는 과제들이 바로 내란 특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상설특검법 통과됐죠. 그 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 통과됐죠. 민주당 주도로.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통과돼서 정부로 이제 월요일 아마 이송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사하면 거부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부권을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송된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또는 곧 뵙겠다, 그래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7명의 멤버가 있는데 변협회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성명에 매우 주목합니다. 이런 거죠.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검이 임명돼서 최종 정리할 문제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입니다.
현재 특검법은 그 7명의 추천위원이 있다고 했죠. 근데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그 원래는 2명, 2명씩 해서 4명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4명을 국민의힘은 빼고 지금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 뭐 이런 데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회 운영위 규칙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쪽의 4명, 야권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검사라는 사람이 수사보다는 어떤 정치 공세나 뭐 이런 곳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수사는 실패한 거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 수사를 이뤄가겠다. 뭐 이런 정도 또는 뭐 여야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 뭐 후보를 추천해달라. 뭐 이런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이걸 한번 두고 보시죠. 저는 그대로 받는 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뭐 이것도 이제 특별검사가 중요하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 뭐 그래서 옛날에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럴 경우에 수용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한번 좀 진전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과제는 공석인 국방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다수설은 임명할 수 없답니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방장관,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안보를 지키는 국방장관, 그 다음에 내부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사람을 공석으로 남겨놓고 과연 안정적인 국정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저는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롭게 국방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뭐 각 기각이나 아니면 인용이나 이게 결정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도 새로 임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이다. 이것도 부자연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오랜 관료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 어떤 형식으로든 한번 대화를 나눠볼 가능성도 있다. 이걸 뭐 야당과 합의해서 뭐 거국내각 형식으로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뿐만 아니고 군 수뇌부 대부분자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정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맞췄듯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고건 당시 국무총리 못지않은 똑같은 고시 출신의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아마 비슷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랜 관료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업관료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은 일반 행정이 아니고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민주당의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무총리 탄핵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국가수사본부에 의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과연 동조자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막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막는 게 뭐 꼭 물리적으로 막아야만 막는 거냐? 그러나 막았는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선포를 한 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법률적 책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실제 그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책임이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순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거기도 역시 경제관료 출신의 직업적인 공무원이죠. 뭐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약간의 뭐 어떤 경험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국정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 아마 이거는 저는 신중할 걸로 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은 지금 돌아서서 웃을 것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는 눈앞에 바로 대통령 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봐야죠. 여기서 이제 오버하면 자기들도 지금 이재명 리스크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 2심 뭐 본인은 지금 지연시키려고 뭐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아마 재판부의 그 신속한 재판 의지는 제가 알기로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게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지연 의도를 뭐 이미 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신속하게 이 부분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조기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일종의 법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도 하나 변수고, 다음 나머지 이제 기타 행정에 관한 일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04년 고건 국무총리 못지않은 거의 비슷한 그 관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는 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회와의 관계, 뭐 이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유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그 현재의 이 어렵게 꼬인 이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사례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봐서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사라진 이후의 새로운 질서는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